메이저리그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구단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차장으로도 돈을 벌어요? 그렇죠.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표도 비싸던데. 이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이제 다저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주차장 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내야 됩니까?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돈이 보이는 인터뷰, 돈터뷰. 오늘은 야구와 돈, 스포츠와 경제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WBC 때문이냐고요? 네, 완전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전문가 이현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곤해 보이세요. 밤새 중계하셨죠? 네,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지금 한창이라 네. 중계를 하고 한 2시간 자고 왔나?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목돈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시간 잔 이현우 기자까지 불러낼 수 있는 목돈연구소에서 지금 도쿄의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도쿄돔에 나가 있는 한 분을 연결했다고 하는데 전화 먼저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혹시 SBS의 정우영 캐스터 아니십니까? 아이, 왜 이래요, 현미 씨. 네, 이런 거에 이렇게 또 대본을 짜나. 예. 그래요. 감쪽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SBS 정우영 캐스터 지금 WBC 때문에 일본 도쿄돔에 나가 있는데 어제 네. 너무 아쉬웠어요. 현장에서 분위기 어땠습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참 처참했고, 예, 저희 같은 중계진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현장 분위기라고 해서 크게 달랐을 것 같진 않고요. 예,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패했을 때 선수들한테 뭔가를 좀 확인하고 분위기를 또 물어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냥 다들 좀 침묵 속에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어제 사실 패인 이런 걸 물어보기도 좀 속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5회 말까지요. 양의지 예. 선수 3런 나왔을 때 정우영 캐스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혀를 뚫어주었다. 저 그때 진짜 저도 소리 질렀거든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저 처제가 미국에서 팍스에서도 그 방송 나왔다고. 네. 예, 그래서 역시 세계적인 그런 또 방송을 한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아쉽네요. 그래요. 미국 방송에서 혀를 뚫었다를 어떻게 번역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궁금하네요, 진짜. 예. 그때 시원하게 담장 넘어간 다음에 이 7회 말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어요. 7회 말 2루타 후에 강백호 선수 이 주루사 이거 오랜만에 보는 장면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지금 좀 침체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렇게 덕아웃 쪽으로 세레머니를 했는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제 송구 과정이었고 2루로 공이 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베이스를 지켰어야 하는데 그게 참 아쉽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한 점 차 상황이었고 또 결과가 그 이후에 양의지 선수가 안타를 때려내서 더 아쉽죠. 예, 여러 가지가 참 너무너무 아쉽게 그렇게 아쉬운 플레이들이 좀 겹친 그런 상황이었어요. 강백호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이 아쉬운 플레이를 범했는데 남아있는 대회 기간 동안 만회하는 플레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게 야구고요. 네, 강백호 선수 오늘은 좀 다른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일전 있잖아요, 저녁에. 그렇죠. 오늘 분위기 어떻습니까, 선수단? 다시 지금 정신을 다 차려야죠. 예, 선수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오늘 지면은 거의 탈락이 확정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정말 좀 사활을 걸고 임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선수단은 5시 반 정도부터 이제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을 할 거고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정확한 분위기를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제 경기 결과는 다 이제 잊고 사실
시즌 뛰면서 선수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빠를 거예요. 네. 빨리 지금 어제 충격을 좀 빨리 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좀 최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승패 맞춰달라고 하면 캐스터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 건 아는데 사실 예. 객관적으로 이번에 일본 팀이 전력이 조금 앞선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정우영 캐스터 예.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본이 세요. 뭐 센 건 센 거고, 근데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경기고, 그리고 어제 중국전 같은 경우도 일본 중국 경기를 치렀는데 일본이 중국한테도 고전을 했거든요. 예, 초반 뭐 중반 들어올 때까지도 일본이 상당히 고전을 했어요. 그 때문에 이게 야구는 정말 한 경기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뭐 지금 당장에 24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호주한테 진다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다면 그거 아무도 못 믿을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일본이 전력에서 앞선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또 이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전망이라기보다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오늘 저녁 7시 SBS 중계로 정우영 캐스터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멘트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네, 박연미 기자 아주 대단한 예측력이에요. 네, 그 말 내다봤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따 경기 잘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돔에 나가 있을 예정인 SBS 정우영 캐스터였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현우 기자랑 이야기 이어가 볼 건데요. 아니, 우리가 제일 걱정해야 하는 게 사실은 일본에 스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스타 선수 많습니다만 예컨대 오타니 쇼헤이. 근데 그 와중에 또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오타니 쇼헤이는 뭐 정말 누가 봐도 멋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수로서도 타자로서도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양쪽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활약을 펼쳤고요. 올 시즌 이제 연봉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400억 가까운 연봉을 보장받고 이제 올해를 마치고 FA가 됩니다. 오타니 선수가 FA로 나온다. 이거 뭐 시장에서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네. 이제 이번 시즌을 마치고 나서 이제 FA 풀, 그러니까 자유계약 시장에 나서는 선수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생각했을 때 오타니가 최대어이고 그 밑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타니가 뭐 최고는 13년 또는 14년에 5억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연봉이 5억 달러? 아니요. 총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억 달러라고 하면은 뭐 6,50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계산이 안 되는 돈인데 그걸 한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다. 그렇죠. 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마이너리그까지 따지자면은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적게 돈을 받는 선수는 1년에 400만 달러 정도를 받는데 1년에. 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는 연봉이 4천만 달러 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정말 엄청 크죠. 정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일본 팀에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선수도 있고 MLB 슈퍼스타 다르비슈 같은 선수도 있고. 그렇죠. 이 선수는 몸값이 얼마나 됩니까? 다르비슈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샌디에고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번에 이제 5년을 연장을 했는데 5년에 1억 달러 정도를 받으니까 1,300억 뭐 나누기 5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받는지 알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을 받는 선수죠. 1,300억 나누기 5. 저도 해보고 싶네요. 근데 국가별로 보면 우리 대표팀에도 몸값이 비싼 선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국가별로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요 선수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이제 마이크 트라우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4천만 달러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90억 정도 되고요. 또 이제 도미니카라던가 베네수엘라 이런 남미 국가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겔 카브레라는 이제 베네수엘라 소속으로 WBC에 출전하고 있는데 연봉이 3,200만 달러, 그러니까 422억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400. 그렇죠.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MLB는 근데 반면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숫자 그것만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 사이에 연봉 차도 굉장하다. 제가 한 1, 2년 됐을까요?
미국 마이너리그 그 워싱턴 내셔널즈의 마이너리그 선수들 주급 깎아서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 출연해가지고 보태줬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예전에 이제 팬데믹 사태가 있었을 때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비를 털어서 마이너리그 선수들을 도와줬는데 왜 그렇냐면은 마이너리그는 뭐 평균적인 레벨별로 했을 때 연봉이 다르기는 한데요. 가장 낮은 리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야구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1년 연봉이 50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바로 밑단계라고 평가받는 트리플 A 같은 경우에도 연봉이 1,9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야구도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뭐 마이너리그 선수 노조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마이너리그에 들어가기 전에 뭐 계약금을 넉넉하게 받은 선수가 아니면은 사실상 야구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1년 생계비 충당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잡을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들이 연봉이 충분치 않아서 알바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을 이 계약금을 미리 이제 한 500만 달러, 한 60억 정도를 받아 놓으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까지 그 돈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정말 특별한 이 재능을 이 입단 이후에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투잡을 하게 되면 더 야구 실력을 키우기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야구 선수가 야구 연습할 시간에 나가서 알바 뛰면은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저 연봉 3천만 달러를 2군 선수들한테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은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마이너리그 환경이 워낙에 열악하고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뭐 헝그리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을 성공하면 위해서. 형들처럼 고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차별함으로써.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꾸준히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도 메이저리그 다녀온 선수들 뭐 활약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느 정도 처우를 받습니까? 일단 뭐 정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3 시즌을 마치고 나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1억 3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억이 넘는 야, 돈이죠. 네. 이런 식으로 FA까지 6년이 걸리는데 그때 동안 정말 좋은 성적을 쌓는다면은 그걸 이제 충분히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이 뭐 100만 달러가 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이너리그에서 생활할 때는 워낙 버는 돈이 적다 보니까 뭐 4명이서 방 하나를 이제 나눠서 쓴다던가 뭐 밥을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구단에서 주는 샌드위치만 먹고 이제 버틴다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고생했던 추신수 선수 뭐 지금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 그렇죠. 와중에 추신수 이대호 두 선수가 친구라는 것도 재미있고요. 그렇죠. 추신수 선수 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본인은 이제 롯데 팬으로 자랐었고 롯데 복귀하고 싶었겠지만 그 전에 이제 SK에게 우선 지명을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SK에 이제 국내 복귀를 할 때 선택을 했죠. 그랬을 때 뭐 지금도 KBO 리그 최고 연봉인 27억을 받고 있고 뭐 이대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예전에 FA로 연봉 20억이 넘는 돈을 받았었으니까 이 두 절친이 이 KBO 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은 돈을 번 선수들이죠. 그래요. 어렸을 때 이대호 선수가 야구계에 입문한 계기가 추신수 선수가 야구팀 들어가면 빵 준다고 해서 갔다. 저희 SBS 방송 통해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선수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 거냐 참 고민스럽기도 해요. 야구 선수 연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야구 선수들 연봉이 높다는 거는 야구 시장에 그만큼 재력이 자본이 모인다는 뜻일 텐데 메이저리그 구단들 있잖아요. 이 구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 관중 수익이죠. 그러니까 입장권 판매 그리고
이제 구장 내에서의 먹거리 판매 그리고 주차장. 메이저리그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구단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주차장으로도 돈을 벌어요? 그렇죠.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표도 비싸던데. 이 LA 다저스의 홈구장인 이제 다저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제 주차장 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려져 그 있거든요. 얼마나 내야 됩니까? 주차하려면. 거의 이제 경기를 보는 값이랑 비슷한데. 9회 말까지 차를 세워놔야 그 다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 다저스 팬들 같은 경우에는 7회까지 보고 팀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면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면은 주차비도 안 나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네, 주차비라도 아껴야 되고 이제 워낙에 이제 교통 병목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중 수익을 버는데 구단 용품 판매도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뭐 모자부터 유니폼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중계권. 사실 최근에 가장 메이저리그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중계권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폰서 비용 뭐 정도를 들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구장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름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일단 네이밍 라이츠 그러니까 구단 명명권이라고 하는데 2009년에 뉴욕 매츠가 이 홈구장을 상대로 맺었었던 계약이 좀 화제가 됐었죠. 시티그룹과 계약을 했었는데 이때 20년에 4억 달러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냥 이름 빌려주는 것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치의 홈구장은 시티필드가 됐고요. 연평균 2천만 달러를 이름 빌려주는 대가로 벌어들이고 있죠. 대단하다. 그 이름을 빌려주는 값으로 연평균 2천만 달러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단들이 엄청난 수입을 걷어들이니까 부자 구단, 가난한 구단 이 재정 격차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메이저리그 구단은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정말 뭐 중계권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다저스는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중계권료로만 했을 때 3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다 합쳤을 때 5억 6,500만 달러를 이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돈을 못 버는 이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2억 800만 달러니까 두 구단의 격차가 뭐 배수로 했을 때는 2.7배 정도인데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차이가 정말 꽤 많이 나죠. 그렇군요. 메이저리그라고 다 부자는 아니래요. 거기도 좀 편차가 있다는데 이걸 극복하려는 전략들이 있다. 아까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알바를 한다고 했고 여기에서 재정이 넉넉치 않은 구단들이 구단에 나가서 알바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합니까? 이런 것들. 일단 재정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 메이저리그 태동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가장 좀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했었던 이제 머니볼. 네.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 머니볼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이버 매트릭스 그러니까 야구를 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을 말하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이 저평가를 받는 이 고가치의 선수들을 싼 가격에 영입을 해서 뭐 실제로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적은 연봉을 쓰고도 20연승 포함해서 102승을 거두기도 했었고요. 알짜 구단, 가성비 구단이네요. 그렇죠. 근데 네. 다만 이제는 부자 구단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이제 오클랜드의 성공 이후에 많은 구단들이 그거를 도입을 하면서 지금은 다시 그런 정보 쪽에서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스카우트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야구가 잘 안 알려진 나라에서 유망주를 이제 될 것 같은 선수를 발굴을 해서 이제 구단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던가. 원석 채굴 시스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사실은 빅리그 구단들도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재정 격차가 이 성적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찾아볼 수 있는 나라와 선수들도 좀 촘촘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뭐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도 결국에는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 사람을 이제 오클랜드에서 예를 들면 정말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양키스가 너 오클랜드에 있을 때보다 연봉 뭐 2배로 더 줄게. 솔깃한데요? 지금 그러면 바로 이제 써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것만 제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정말 통계적으로 선수의 될성부름을 알아보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많군요. 네, 그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전문가들과 현장 사이를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보직 퀄리티 컨트롤 코치라고도 하고 게임 플래닝 코치라고도 하는데 이제 선수 출신이면서 또 이제 야구 정보 쪽으로도 능한 거죠. 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습니다. 0054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해주시네요. 비상장 주식을 미리 알아보는 그런 식이군요. 흐흐. 맞습니다. 이거 맞죠? 비상장 네, 주식.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될 벤처를 미리 알아보고 요 주식 사서 나중에 유니콘 되면 부자 되는 그런 식이네요. 9473님 중개권료가 그렇게 세군요. 야구 시장에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가는지 처음 알았네요. 우리도 왜 한국 야구 그 미국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중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미국 야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미국 내에선 야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었고 그랬을 때 야구를 하는 리그를 찾아보자 이랬을 때 KBO 리그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중계권 판매 이후에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당시에는 홈런을 치고 나서 배트를 던지는 행위는 빠던. 그렇죠. 네. 배트 플립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보복구를 맞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거 신나서 신명나게 던지고 나가는 건데 미국에선 그렇게 하면 진짜 싸움 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배트 플립이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 메이저리그에 배트 플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는 안 싸우나요? 이제는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덜 기분 나빠하는 분위기고요. 와서 따지면은 이거 내가 한국에서 배운 거야. 한국에선 요렇게 하면 좋아하던데 요렇게 얘기합니까? 뭐 이제 KBO 리그를 본 선수들은 뭐 이해를 하기도 하는 거고 네, 점점 그런 식으로 좀 문화가 어쨌든 좀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때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이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신명나는 응원 문화를 수출하지 못한 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주라 한번 보여주고 그 비닐봉투 좀 쓰고 이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응원가도 뭐 다 같이 부르고 네. 정말 신나는 분위기인데 메이저리그 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가만히 야구만 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막 그 할아버지들 오랜 야구팬은 그 연간권 끊어서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적는 거예요? 일단 기록지를 적는 거를 이제 취미로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민간인이.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야구 매니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야구 자체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응원 문화는 미국 관중들에게는 아직 친숙하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 우리 이번에 대표팀에도 이정후 선수 그 완전히 전도유망하다 이런 평가 받는 선수들인데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누가 있습니까? 뭐 일단 이정우 선수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지난해 KBO 리그 MVP를 수상을 했고요. 또 지난 시즌을 마치고 나서 메이저리그 포스팅 진출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정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WBC 유망주 랭킹에서도 4위에 위치하면서 미국에 만약에 진출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갑자기 WBC 우승국을 점쳐본다면?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객관적 전력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팀은 도미니카 공화국 또는 이제 일본 국가대표팀 이 두 팀을 가장 전력을 높게 보고 있고 그 바로 밑이 직전 대회 우승팀인 미국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이 그래도 우리 그 역대 경기들 보면은 뭐 WBC나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평가를 받는 경기에서도 이긴 적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WBC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최근에는 일본이 좀 자주 이기긴 했습니다만 3승 3패로 동률이거든요. 그렇게 쳤을 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한 번도
이 일본 대표팀에 앞선 적이 없었는데 네. 실제로 그 엄청난 투혼을 발휘하면서 성적 자체는 동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한일전은 특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일전은 끝말잇기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한국과 일본의 이 양국 간의 이런 갈등 문제를 떠나서 스포츠에서의 이 라이벌리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양쪽 국가가 모두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요. 끝까지 어느 팀이 이길 것 같다는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선 네. 일본이 앞서긴 합니다만 네. 저는 우리나라가 오늘 이겨서 이제 WBC 1라운드 통과를 위해서 기사 회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르비슈유 일본 팀의 뭐 세계적인 투수라지만 도루가 많아요. 투구가 느리니까 우리 이런 것도 한번 노려서 제가 그 이현우 기자 앞에서 아는 척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